드래곤 길들이기. 두 번째 이야기, 해적되는 법. 글 크레시다 코웰, 김선희 옮김. (2002년) 여름, 바닷가에서 모래를 파며 놀던 소년이 상자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상자엔 이 책의 내용이 적힌 종이뭉치가 들어있었다. 이것은 히컵 호렌더스 해덕 3세의 잃어버린 비망록 2권이다. 히컵은 유명한 바이킹 영웅이자 드래곤 조련사, 최고의 칼싸움꾼이다. 이 책은 히컵이 자신의 칼을 어떻게 손에 넣게 되었는지, 추방자 부족의 지도자이자 끔찍한 살인자인 배신자 엘빈을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되었는지, 해적 그린비어드의 보물에 얽힌 비밀을 어떻게 풀었는지 알려준다. (1) 바다에서의 칼싸움 초보자 과정. 천둥의 신 토르는 대단히 화가 났다. 엄청난 여름 폭풍을 보내서 작고 황량한 버크섬 주변 바다를 마구 핥히었다. 매서운 바람이 거칠고 사나운 바다를 가로지르며 비명을 질렀다. 무시무시한 천둥이 머리 위에서 폭탄처럼 터지고 번개가 바다를 창처럼 찔러댔다. 정신 나간 사람만 항해하기 좋은 날씨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배 한 척이 거친 파도 사이를 오가며 이리저리 휩쓸리고 있었다. 허기진 파도가 배 옆구리를 때렸다. 파도는 배를 뒤집어 배에 탄 사람들을 집어 삼키고 그 뼈다귀를 모래처럼 갈아버리려고 했다. 배를 지휘하는 정신 나간 사람은 바로 고버 교관이었다. 버크섬의 해적훈련 프로그램 책임자로 이 미친 항해는 고버의 바다에서의 칼싸움 초보자 과정 수업이었다. 이 얼간이 녀석들아, 허리를 숙여. 너희는 해파리가 아니다. 히컵, 넌 꼭 8살 난 애처럼 노를 젓고 있잖아. 노의 넓적한 쪽을 물속에 넣어라. 그렇게 하다간 평생 저어도 배가 꼼짝하지 않는다. 고버 교관이 미주알 고주알 떠들어댔다. 고버는 키가 2m에 달하는 털복숭이 근육질 괴짜로 흰 담비가 발작하는 것 같은 턱수염과 보통 사람 머리만한 알통을 자랑했다. 히컵 호렌더스 해덕 3세는 이를 악물었다. 집채만한 파도가 비명을 지르며 얼굴에 정면으로 내리쳤다. 사실 히컵은 이 이야기의 영웅이다. 얼굴을 직접 보면 절대 믿지 않겠지만 말이다. 히컵은 키가 작은 편에 속하고 얼굴은 절대 누군가의 기억에 남지 않을 만큼 평범했다. 12명의 다른 아이들이 배 안에서 노를 잡고 낑낑댔다. 그 아이들 모두 히컵보다는 훨씬 더 바이킹 영웅처럼 보였다. 예를 들어 워티오그는 이제 11살에 불과했지만 얼굴엔 열정이 끓어넘치는 청년처럼 여드름이 가득하고 산의 냄새가 물씬 풍겼다. 독스브레스는 한 손으로 누구보다 더 힘차게 노를 저으며 다른 손으로 코를 후빌 수도 있었다. 스노트는 타고난 지도자다. 클루리스는 귓구멍에 털이 숭숭 났다. 히컵은 그저 딱 평균이다. 특별할 것도 없고 삐쩍 마르고 주근깨 투성이로 사람들 틈에 있으면 못 보고 지나치기 십상인 소년이다. 노젓는 자리 아래에는 드래곤 13마리가 모여 있었다. 히컵의 드래곤은 다른 드래곤에 비해 작아도 너무 작았다. 이름은 투슬리스로 진녹색 커먼 오어가든이다. 눈은 커다랗고 표정은 부르뚱했다.
투슬리스는 히컵에게 투정을 부렸다. 이 바이킹들은 미쳤어. 투슬리스 날개에 온통 소금이 묻었어. 투슬리스는 차가운 물 웅덩이에 앉아있단 말이야. 투슬리스 배고파. 먹을 걸 줘. 지금 당장 달라고. 투슬리스가 히컵의 바지가랑이를 잡아 당기며 졸랐다. 미안해, 투슬리스. 지금은 때가 안 좋아. 히컵은 몸을 움츠렸다. 또 한 차례 어마어마한 파도가 밀려와 배가 미친 듯이 아래로 곤두박질 쳤기 때문이다. 오직 도르만이 아실 일이구나. 너희처럼 쓸모없는 녀석들이 어떻게 헤어리 훌리건 부족에 들어올 수 있었는지 말이다. 어쨌거나 너희는 지금 해적 훈련 프로그램에서 4년의 거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 과정이 끝나야 진정한 바이킹으로 거듭나게 된다. 고버 교관이 소리쳤다. 정말 대단한 일이네. 히컵은 침울해졌다. 먼저 가장 중요한 바이킹 기술을 익힐 것이다. 바로 바다에서의 칼싸움이다. 고버 교관이 희죽희죽 웃으며 말했다. 해적 칼싸움의 규칙은 규칙이 없다는 게 규칙이다. 물어뜯고 후벼파고 핥히는 등 특별히 추잡하고 고약한 짓은 무엇이든 점수를 딸 수 있다. 항복을 먼저 말하는 녀석이 지는 거다. 우리 모두 물에 빠져 죽을지도 몰라. 아마 그게 더 빠를 거야. 히컵이 중얼거렸다. 자, 독스브레스를 첫 번째로 지명하겠다. 누가 독스브레스와 싸우겠는가? 고버 교관이 소리쳤다. 독스브레스는 피를 볼 생각에 기분 좋게 으르릉거렸다. 녀석은 어수룩한 악당으로 걸을 때마다 털복숭이 주먹이 땅에 거의 닿을 듯 했다. 또한 야비한 작은 눈과 벌렁거리는 큰 콧구멍은 고약하고 성마른 숫돼지를 닮았다. 누가 독스브레스와 싸울 텐가? 고버 교관이 다시 물었다. 10명의 아이들이 두 손을 번쩍 들고 외쳤다. 저요, 제가 할게요. 저 시켜주세요. 아이들은 독스브레스한테 박살 날 걸 생각하며 열광했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대부분의 훌리건들은 바로 이런 걸 좋아한다. 놀라운 일은 히컵도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는 것이다. 제가 할게요. 히컵 호렌더스 해독 3세요. 정말 특별한 일이었다. 히컵이 스토이크 족정의 외동 아들이기는 하지만 타고난 운동선수라고 부를 만한 인물은 아니다. 히컵은 배시볼을 비롯한 폭력적인 바이킹 게임에서도 형편없는 실력이었다. 그건 히컵의 절친 피시레그도 마찬가지였는데 피시레그는 사팔눈에 다리를 절고 온갖 것에 알레르기가 있었다. 너 왜 그래? 앉아. 저 녀석이 널 죽일 거야. 피시레그가 속삭였다. 걱정 마.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나도 잘 알아. 히컵이 말했다. 좋다, 히컵. 이리 와서 네가 어떤 놈인지 똑똑히 보여줘라. 고버 교관이 깜짝 놀라 큰 소리로 말했다. 우리 부족의 족장이 되려면 어쨌든 난 영웅이 되어야 해. 히컵이 재킷을 벗고 칼을 움켜 잡으며 속삭였다. 이봐, 이건 네가 할 일이 아니야. 교묘하고 현명한 계획은 괜찮아. 드래곤과 말하는 것도 좋아. 그런데 독스브레스 같은 야만인과 1대1로 붙는다고? 절대 안 돼. 안 돼. 안 돼. 피시레그가 말렸지만 히컵은 못 들은 척 했다. 우리 집안은 항상 칼싸움에 재능이 있었어. 그 재능이 내 피 속에도 흐른다고 생각해. 우리 고조 할아버지 그린비어드를 봐. 역사상 가장 뛰어난 칼싸움꾼이었지. 알아. 하지만 너 한 번이라도
칼싸움 해본 적 있어? 아니, 그래도 칼싸움에 관한 책은 많이 읽어서 칼싸움 동작은 모두 알아. 날카롭게 찌르기, 방어하기, 맞부터 겨루기까지. 게다가 내겐 멋진 색칼이 있잖아. 히컵의 칼은 정말 훌륭했다. 칼날에는 빗살 무늬가 있고 손잡이는 망치 상어처럼 생겼다. 난 절대로 큰 위험에 빠지진 않을 거야. 사실 훈련생들은 나무 칼집을 씌운 칼로 연습했는데 고보교관은 이 방식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사내답지 않은 짓이야. 우리 때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 하지만 이렇게 훈련하면 프로그램이 끝날 때 훌리건 부족이 더 많이 살아남을 것이다. 피시레그가 한숨을 쉬었다. 좋아. 전 그러면 저 녀석의 눈을 똑바로 봐. 칼은 꼭 쥐고 천둥의 신 토르한테 정성껏 빌어. 넌 정말 많은 도움이 필요할 테니까. 이. 독스브레스와의 대결. 자리에서 일어난 독스브레스는 잔뜩 기대하는 표정이었다. 죽여버려, 독스브레스. 독스브레스의 단짝 불량배 녀석 스노트가 소리쳤다. 스노트는 히컵을 엄청 싫어했다. 기꺼이 그렇게 해주지. 독스브레스가 희죽 웃으며 대답했다. 이건 대학살이야. 우리 주인이 히컵의 팔다리를 갈기갈기 찢어 갈매기들한테 줘버릴 거야. 독스브레스의 드래곤 시슬러그가 말했다. 시슬러그는 못생기고 덩치 큰 그롱클종으로 돼지코의 성질이 야비했다. 장담하지 마. 투슬리스가 그다지 자신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투슬리스는 시슬러그의 꼬리를 콱 물어버린 다음 노젓는 자리 아래로 얼른 몸을 숨겼다. 히컵은 덩치 큰 독스브레스를 보며 침을 꼴깍 삼키곤 앞으로 나왔다. 히컵은 영웅 안내서에 적힌 내용을 떠올리려 노력했다. 자신보다 훨씬 큰 적을 상대로 칼싸움을 할 경우 몸을 숙이고 적이 지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적의 큰 덩치를 이용한다. 저 녀석이 널 잡게 내버려 두지 마. 투슬리스가 잠시 모습을 드러내 히컵에게 한마디 하곤 다시 숨어있던 곳으로 후닥닥 몸을 피했다. 시슬러그가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이빨을 딱딱거리며 달려들었던 것이다. 히컵은 민첩하고도 차분하게 앞으로 걸어나와 야비한 독스브레스의 쭉 찢어진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독스브레스는 비열하게 웃으며 히컵의 머리 쪽으로 잽싸게 공격해왔다. 히컵은 얼른 몸을 숙였다. 그래, 히컵, 잘했어. 피시레그가 환호했다. 약간 놀란 독스브레스는 좀 더 거칠게 칼을 휘둘렀다. 히컵이 다시 몸을 숙였는데 이번엔 무척 빨랐다. 그 바람에 독스브레스가 휘청거리며 발을 헛디딜 뻔했다. 히컵, 히컵, 히컵. 대부분의 아이들이 고래고래 소리쳤다. 히컵은 당시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왜냐하면 한 달 전에 부족 전체를 위협하던 바다 드래곤 한 마리를 히컵이 혼자 힘으로 죽였기 때문이다. 히컵은 마음속 어딘가에서 물방울처럼 솟아오르는 행복을 느꼈다. 정말 대단했다. 단단히 화가 난 독스브레스가 씩씩거리며 히컵의 심장을 향해 곧장 칼을 겨누었다. 히컵은 옆으로 재빨리 피했지만 가판 위에 흩어져 있는 축축한 나무 조각에 걸려버렸다. 독스브레스가 두툼한 손을 쭉 뻗어 히컵의 뒷덜미를 잡았다. 이건 그다지 대단하지 못했다. 이런, 녀석한테 잡혔어. 이제 어떡하지? 히컵은 열심히 생각했다. 그때 투슬리스가 불쑥 튀어나와 잠시 날아다니더니 히컵의 눈앞에서 목청껏 비명을 질렀다. 항복해!
항복해! 항복해! 그러고는 다시 안전한 곳으로 들어갔다. 난 항복할 수 없어. 해적 영웅이 되어야 하니까. 해적은 항복하지 않아. 히컵이 화난 듯 말했다. 그래, 좋아. 독스브레스가 즐거워하며 칼로 히컵의 투구를 몇 차례 쾅쾅 두들겼다. 히컵은 독스브레스를 막으려 했지만 매번 너무 느려서 소용이 없었다. 좀 창피한데? 이제 뭔가를 해야 해. 히컵은 방어 동작을 공부한 적이 있었다. 마음의 눈으론 우아하고 멋진 자신의 동작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머리로 명령을 내렸을 땐 팔이 꼴사납고 서툴게 반응했다. 이윽고 독스브레스는 히컵의 칼을 빼앗아 바다로 휙 던져버렸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어린 바이킹들 사이에서 야유와 조소가 터져나왔다. 피시레그와 투슬리스는 움츠러들었다. 투슬리스는 더 못 보겠어. 항복해, 이 멍청한 인간아. 투슬리스가 날개로 얼굴을 가리며 안타까워했다. 이제 어쩔래, 히컵? 맨손으로 싸울래? 아니면 항복할래? 스노트가 비웃었다. 절대 항복하지 않아. 히컵이 고집스레 말하자 독스브레스가 몇 차례 배를 찔러댔다. 히컵, 넌 코울리게처럼 싸우고 있잖아. 신음하며 바닥에 누운 채론 이길 수 없단 말이다. 발목이든 뭐든 물어버려. 고보 교관이 화를 내며 소리쳤다. 쓸모없는 녀석, 히컵은 쓸모없어요. 제가 말하지 않았나요? 지난달에 드래곤을 죽인 건 그저 엄청 운이 좋았던 것뿐이에요. 쓸모없는 히컵, 쓸모없는 히컵, 쓸모없는 히컵. 스노트가 낄낄거렸다. 아이들은 무척 변덕스러웠다. 히컵의 인기는 곧장 떨어져서 모두 한 목소리로 외쳤다. 쓸모없는 히컵, 쓸모없는 히컵. 드래곤들도 열정적으로 끼어들었다. 누나를 뽑아버려. 브라이트 클로가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날개를 찢어버려. 파이어웜이 아우성쳤다. 항복해. 투슬리스가 신음했다. 독스브레스는 만족스러운 듯 콧바람을 불더니 칼을 내던지고 자신이 정말로 좋아하는 일을 했다. 맨주먹으로 싸우는 것 말이다. 독스브레스는 이 분야에서 최고다. 마치 조각가가 찰흙을 다루는 것처럼 적의 맨살을 직접 느끼고 싶어 했다. 독스브레스는 아이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히컵 위에 걸터 앉았다. 그런 다음 히컵의 얼굴을 가판에 짓누르는 동시에 귀를 비틀었다. 아, 못 봐주겠네. 히컵, 넌 할 수 있어. 저 녀석의 몸무게를 이용하라고. 피시레그가 두 눈을 질끈 감으며 소리쳤다. 어떻게 하란 말이야. 녀석이 내 위에 앉아있는데. 히컵이 짓눌린 입으로 겨우 대답했다. 모두 이 장면을 지켜보는 사이 스노트가 독스브레스의 칼을 몰래 주워들곤 나무 칼집을 벗겼다. 항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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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스브레스가 신나서 펄쩍펄쩍 뛰며 소리쳤다. 싫어! 히컵은 여전히 고집스럽게 말했다. 꼴 보기 싫은 히컵이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리겠는걸? 스노트가 낄낄 웃었다. 쓸모없는 히컵, 쓸모없는 히컵. 아이들이 연이어 외쳤다. 투슬리스는 숨어있던 곳에서 슬며시 나와 주변을 살피며 시슬러그를 찾았다. 그런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독스브레스의 커다란 엉덩이가 실룩실룩 춤을 추고 있었다. 너무나 유혹적이었다. 투슬리스는 입을 최대한 크게 쫙 벌렸다. 이름처럼 투슬리스는 엄니가 전혀 없다.
하지만 딱딱한 작은 잇몸으로 굴 껍데기를 부수고 개의 집게발을 바스러뜨릴 수 있다. 투슬리스는 앞으로 펄쩍 뛰어 흔들거리는 커다란 엉덩이를 힘껏 깨물었다. 아얏! 독스브레스가 비명을 지르며 움찔하는 순간 히컵은 재빨리 몸을 빼냈다. 독스브레스는 진짜로 흥분해버렸다. 씩씩거리며 자기 칼을 집어들었다. 칼에 나무 칼집이 없다는 걸 깨닫지도 신경 쓰지도 않았다. 그러고는 히컵을 향해 마구 휘둘렀다. 히컵이 펄쩍 뛰어 피했지만 날카로운 칼끝에 위도시 푹 찢겨나갔다. 아! 독스브레스! 네 칼에 칼집이! 자신이 커다란 문제에 빠졌다는 걸 깨달은 히컵이 다급하게 말했다. 하지만 독스브레스는 귀담아 듣지 않았다. 미친 듯 고함을 지르곤 히컵의 머리를 향해 칼을 휘둘렀다. 히컵은 재빨리 몸을 숙였다. 투구에 달린 뿔 하나가 잘리며 날카로운 칼날이 돛대에 박혀버렸다. 그만해! 칼집이 없는 칼이잖아. 설마 날 죽이려는 거야? 독스브레스가 돛대에 박힌 칼을 빼내려고 낑낑거리는 동안 히컵이 돛대 뒤에서 마구 소리쳤다. 하지만 독스브레스는 너무 화가 치민 나머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단단한 근육에 힘을 꽉 줄 뿐이었다. 칼이 쑥 뽑히자 독스브레스는 엉덩방아를 찢고 말았다. 투슬리스가 꽉 깨물었던 그 커다란 엉덩이로 말이다. 아야! 독스브레스가 신음했다. 아이들이 웃어댔다. 독스브레스는 작사를 맞은 고래처럼 미친 듯이 몸을 비틀었다. 그러곤 엄청난 분노의 괴성을 지르며 히컵을 향해 달려들었다. 히컵은 가까스로 피할 수 있었지만 이번엔 미끄러지고 말았다. 독스브레스가 한 손으로 히컵을 꽉 움켜쥐곤 다른 손으로 칼을 들어 올렸다. 하지마! 히컵이 필사적으로 소리쳤지만 독스브레스의 눈동자는 기쁨으로 넘실거렸다. 독스브레스는 히컵의 가슴을 향해 칼을 휘둘렀다. 만약 아주 특별한 우연과도 같은 행운이 아니었다면 히컵은 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았을 것이다. 칼이 번쩍하는 순간 배가 커다란 파도에 떠밀려 갑자기 붕 솟았다. 배는 잠시 파도 꼭대기에서 구르다 아래로 곤두박질 쳐서 바닥에 둥둥 떠다니는 커다란 물건에 부딪혔다. 순식간에 배에 구멍이 나고 말았다. 배에서 뛰어내려! 파이어웜이 소리를 질렀다. 13마리의 드래곤은 커다란 박쥐처럼 일제히 하늘로 솟구쳤다. 드래곤은 특정한 순간에만 자기 주인에게 충실하다. 배는 곧장 두 동강이 나고 바이킹들은 바다에 풍덩 빠졌다. 배는 10초 만에 가라앉고 말았다. 히컵은 독스브레스와 그다지 사랑스럽지 못한 포옹을 한 다음 개 헤엄을 쳤다. 숨이 막히고 척추가 마비되고 심장이 멎을 것 같은 차가운 물 속에서 말이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생각해내기 어려웠다. 도대체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때 뭔가가 히컵의 투구 위에 쿵 내려앉았다. 투슬리스가 투구에 거꾸로 매달린 채 히컵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잘 싸웠어, 주인. 자, 내 점심은 어딨어? 넌 알아차리지 못했나 본데 난 지금 위기에 처해 있어. 제발 저리 좀 가줄래? 얼른 피시레그가 어떻게 됐는지 살펴봐. 녀석은 헤엄을 못 친단 말이야. 투슬리스가 머리를 자꾸 밟는 바람에 히컵은 바닷물을 엄청 먹었다. 히컵은 수영할 수 있지만
산처럼 높고 거친 파도에 밀려 물에 가라앉지 않으려면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움직여야 했다. 잠시 뒤 투슬리스가 초조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피시레그는 정말 주인 도움이 필요해. 큰 문제에 빠졌어. 날 따라와. 히컵은 투슬리스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저 녀석은 어떻게 내가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여기는지 모르겠어.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 3.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우연의 일치. 배에 구멍을 낸 것은 그러니까 독스브레스의 손에 죽을 위기에서 히컵의 목숨을 구해준 물건은 바로 가로 90cm, 세로 180cm 크기의 묵직한 상자였다. 상자는 히컵이 손을 내밀면 닿을 거리에서 둥둥 떠다녔다. 양쪽 옆에 쇠붙이 손잡이가 달려 있었는데 잡고 있기에 아주 좋아 보였다. 약 20분 전 미트헤드 섬에서 몇몇 사람이 웃으면서 이 상자를 바다에 내던졌다. 그 섬은 여기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바람이 분 덕분에 상자가 짧은 시간 동안 꽤 먼 거리까지 온 것이다. 그 특별한 상자가 이곳까지 이동해 올 가능성, 거칠고 쓸쓸한 바다 한가운데서 우연히 배에 구멍을 내 히컵의 생명을 구해줄 가능성은 1000분의 1이나 10,000분의 1에 불과했다. 만약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라면 그 상자가 히컵을 찾아다닌 게 분명하다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는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 아니므로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어쨌든 히컵은 쇠붙이 손잡이 하나를 꽉 붙잡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윽고 커다란 파도가 히컵과 상자를 위로 들어 올렸다가 아래로 쿵 내동댕이 쳤다. 투슬리스가 피시레그를 붙잡고 있던 데서 아주 가까운 곳이었다.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순간이었다. 투슬리스는 피시레그의 셔츠 뒷자락을 꽉 움켜잡곤 맹렬하게 날갯짓을 했다. 피시레그가 가라앉지 않도록 애쓰느라 투슬리스의 작은 초록색 얼굴은 시뻘겋게 물들었다. 부러진 노를 잡고 있던 피시레그는 물에 잠깐 떠 있을 수 있었지만 더는 버티기 힘들었다. 만약 히컵과 그 신비한 상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피시레그는 물에 빠져 죽었을지도 모른다. 바다가 잠시 잠잠해져서 히컵과 투슬리스가 지친 피시레그를 상자 위로 가까스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 피시레그는 마치 안절부절 못하는 강아지처럼 상자를 꽉 붙잡았다. 잔뜩 겁을 먹었지만 어쨌든 살아남았다. 꽁꽁 얼어붙을 것 같은 5분이 흐른 뒤 일행은 사나운 바람에 실려 롱비치에 이르렀다. 놀랍게도 13명의 아이들과 고버 교관 모두 난파선에서 살아남았다. 고버 교관은 정확히 말해 아이들을 두 팔 벌려 크게 맞아주진 않았다. 잘 해낸 것 같군. 하지만 시간이 많이 지체됐다. 힘차게 걸어가, 피실레그. 다음 수업에 많이 늦었으니까. 고버 교관이 코를 킁킁거리며 마지못해 말했다. 피시레그가 상자에서 떨어져 나와 숨을 헐떡이며 바닷가에 쓰러진 순간 고버 교관은 화들짝 놀랐다. 왜냐하면 그 상자는 그냥 상자가 아닌 기다란 관이었기 때문이다. 180cm 길이의 커다란 관 뚜껑엔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었다. 경고, 이 관을 열지 말 것.